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해리케인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리케인이 떠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해리케인과 대화를 나눴을 때 해리케인이 토트넘이 떠나보내면 떠나겠다는 의지를 나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리케인의 이적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케인이 떠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보이지만 떠났을 때 케인의 빈자리를 누가 메워줄 수 있을까? 이게 당연히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지금 당장 해리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선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우리는 해리케인의 이탈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해리케인이 없을 때 플레이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이미 해리케인이 없을 때의 플랜들을 짜 놓았기 때문에 해리케인 같은 선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제 인터뷰에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히샬리송이 케인 대신에 뛸 수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다면 케인 대신에 히샬리송이 어떻게 최전방에서 플레이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토트넘의 이번 시즌 전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가 위치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지역으로 많이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상대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모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보면 거의 터치라인 끝에 위치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라인 끝에 위치할 때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상대방의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때 상대팀 수비수들도 손흥민이나 좌우 측면 공격수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이 안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케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케인이 공간으로 움직여주는 플레이도 잘하지만 요 안쪽에서 방향 전환을 해주는데 정말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를 들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가 한쪽으로 쏠리면 이때 케인이 받아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사실상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좌우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거의 케인이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케인이 떠나고 히샬리송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방향 전환 패스를 하는 이런 작업들은 케인만큼 히샬리송이 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히샬리송이 애초에 패스를 전개하는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급한 우리는 케인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케인이 이탈한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히샬리송은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침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저돌적인 움직임을 히샬리송이 가장 잘 가져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 수비도 중앙에 쏠려 있고, 이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분산되는데, 이렇게 분산되었을 때 히샬리송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매우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를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상을 하고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케인이 해줬었던 방향 전환 패스나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은 아마 뒤에 있는 메디슨이 거의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제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번 이적 시장을 치러왔던 게 케인의 이탈을 어느 정도 대비한 것이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 영입 중에 하나가 메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히샬리송 뿐만 아니라 측면에 있는 손흥민이라던가 쿨루셉스키, 뭐 안쪽에 있는 우도지라던가 뭐 에메르송 로얄, 포로,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이제는 케인이 해줬던 역할을 메디슨이 담당을 하면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루머가 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루머가 나는 선수들의 이름을 봐도 공간 침투에 특화된 선수들을 원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헨트에서 뛰는 오르반이라던가 몽펠리에의 와히, 이런 공격수들은요 일단
최전방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은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가 아닙니다.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수비수를 등지고 마치 케인처럼 몸싸움을 하거나 힘싸움에서 이겨서 돌아서는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르반의 경기 장면인데 오르반이 최전방에 있긴 하지만 최전방에서 약간 투톱처럼 뛰고 있고요. 여기서 후방에서 볼이 공급될 때 오르반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헨트가 이러한 방식의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반이 빠르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간 이후에 오르반이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히도 마찬가지인데요. 와히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지만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상대방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향해서 몽펠리에 선수들이 패스를 찔러주죠. 그리고 여기서 와히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와히라던가 오르반 이런 선수들은 뭐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도 있는 선수들이지만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마치 히샬리송과 비슷한 동선과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타레미는 조금 더 케인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버텨주거나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르투의 공격 장면을 보면요. 일단 타레미 쪽으로 패스를 붙여주고 타레미가 볼을 잡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레미가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뿌려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연계 플레이가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타레미가 공간이 발생했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타레미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공간 침투에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타레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성기에 있는 나이기도 하지만 포르투갈 무대에서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단순히 체격 조건과 힘을 통해서 버텨주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주고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연계 플레이도 잘해주는 선수고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도 잘해줄 수 있는 육각형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케인에 비해서는 포스트 플레이가 당연히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거긴 하지만 케인과 비슷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레미가 케인의 대체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타레미가 케인과 비슷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긴 한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히샬리송이 케인의 대체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타레미보다 최근에는 오르반이나 와히의 이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은 결정적으로 타레미나 케인처럼 버텨주는 플레이가 아니라 히샬리송도 마찬가지지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케인의 이탈을 대비해서 플랜들을 짜고 있었고 그런 플랜들이 결국에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을 넓혀준 다음에 공간이 나올 때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케인이 나갔을 때 토트넘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플레이는 사실은 셀틱에서도 많이 보여줬었어요. 후르아시라는 측면 공격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공간으로 계속 침투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이 이제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이 되면서 공간 침투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쏟는 그러한 플레이를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은 케인의 영향력을 그동안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많이 받았던 팀이기 때문에 케인이 빠졌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처럼 케인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란 힘들지만, 그리고 그런 선수를 찾기도 사실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어쨌든 케인이 없을 때 이 팀이 시스템적으로 전술적으로 맞는 선수들을 찾는다면, 공간을 만들고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들을 수준 높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케인이 빠졌을 때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에서도 케인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워주느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번째 시즌을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